안녕하세요. 만성염증을 줄이는 고치법. 제로닥터스 채널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여러분, 만성염증 때문에 고민이시죠? 예전에는 아프지 않았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가 아프고 쑤시고 새로운 곳이 아프고 이런 것들이 모두 만성염증입니다. 또 만성염증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암이나 치매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성염증을 줄이는 것은 50대 이상의 건강관리에 매우 핵심적인 것이죠. 그런데 만성염증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동의보감에 그 답이 있는데요. 바로 고치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치법이 무엇이냐? 이 고자는 두드릴 고자입니다. 이 치자는 이빨 치죠. 그럼 뭐예요? 이빨을 두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만성염증을 줄이는 동의보감에 소개된 고치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치법이 무엇인지 한번 봐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앉아서 척추를 펴고 양쪽 손은 하늘을 향해 무릎 위에 놓고 위아래의 이빨을 36회 부딪히는 겁니다. 위아래 이빨을 36회 부딪혀 보세요. 이렇게 부딪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침이 나옵니다. 침. 그래서 나온 이 타액을 삼키는 동의보감의 양생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른 자세에서 위아래 이빨을 부딪히면서 나오는 타액을 삼키는 방법인데요. 근데 왜 이 방법이 만성염증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장내 미생물이라고 들어보셨죠? 대장 내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구강 미생물이 있습니다. 즉 입안에도 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 미생물도 있고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나쁜 미생물도 구강에 있습니다. 나쁜 미생물이 입안에서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죠?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신에서 염증이 쉽게 생기는 체질이 됩니다. 따라서 구강에 좋은 미생물들이 많아지도록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고치법이 구강에서, 즉 입 안에서 좋은 미생물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구강에는 피지균이라고 하는 균이 있어요. 이 피지균은 이 구강에 있는 미생물인데요. 나쁜 미생물입니다. 근데 이 피지균에 감염되면 복부 대동류가 악화되는 등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구강에 나쁜 미생물들이 많아지는 것은 입 안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의 전체적인 심혈관 질환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AA균이라고 하는 균도 있습니다. 역시나 이 균이 증가하면 심근경색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역시 구강에 나쁜 균이 많아질 때 심장질환들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양치질 시에 피가 난다는 것은 입안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양치질을 하다 보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피가 난다는 것은 입안에 염증이 있다. 염증이 있으면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되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암, 치매에 취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강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심장질환이 심해질 수도 있고 인슐린 저항성을 통해서 여러 만성질환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고치법을 하면 뭐가 많이 분비된다고 그랬어요? 침, 즉 타액이 많이 분비된다고 했죠. 이 침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침 안에는 치주병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균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면역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타액이 많이 분비되면 입 안이 pH 7.0 중성이 되는데요. 이 바로 pH 7.0은 구강에서 유익균에게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유해균들은 줄어들게 돼요. 자동차에 5명밖에 못 타는데 유익균이 3개가 되면 유해균은 2개밖에 탈 자리가 없겠죠. 이것처럼 구강 내에 유익균이 많아지면 유해균이 줄게 돼서 염증이 덜 생기게 되고 이는 몸 전반적인 만성염증이 줄어들어 심장질환과 당뇨, 대사질환 등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치법 외에도 입안의 염증을 줄이고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식을 많이 씹어 먹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36번 부딪히는 게 고치법이죠. 그러면 침이 많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음식을 많이 씹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타액 분비가 활발해지고 또 입안에 좋은 환경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안 씹어도 되는 음식을 먹으면 씹게 되나요? 안 씹게 되죠. 그래서 씹을 수밖에 없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과일을 그냥 먹는 것이 믹서기로 갈아 먹는 것보다 좋은 거죠.
영양분은 비슷한 것 같은데 과일을 그냥 먹으면 씹게 되잖아요. 바로 이 저작 활동, 이 활동이 구강 내에 염증을 줄여주는 매우 건강한 활동이 됩니다. 생야채를 많이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야채를 먹기 위해서는 씹어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많이 씹어야 합니다. 또 거친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백미보다는 현미가 좋은 이유가 더 씹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식을 많이 씹어 먹어야 하고 많이 씹을 수밖에 없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염증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입으로 호흡이 아니라 코로 호흡을 합니다. 자,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입안이 건조해집니다. 입안이 건조해지면 입안에 나쁜 균, 유해균들이 많아져서 염증이 쉽게 발생하죠. 따라서 입은 다물고 코로 호흡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코로 호흡하기가 힘든 비염이라든가 여러 질병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만성염증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성염증은 근골격, 즉 관절과 척추의 여러 통증 이외에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에도 원인이 됩니다. 만성염증을 줄이는 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동의보감에는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한 고치법,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36회 부딪히고 그 타에 발생하는 침을 삼키는 양생법을 소개했고요. 또 추가로 거친 음식, 많이 씹어서 음식을 먹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입이 아닌 코로 호흡을 해야 됨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명해 드린 3가지 생활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만성염증을 꼭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도 효과적으로 관리하시고 줄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